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장되어져 있는 종목들의 큰 변수가 하나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키움증권, 에코프로 등 15개 종목 미수거래 차단, 위험관리 강화라는 기사가 떴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서 에코프로,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신상 ST, 우리로 등을 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에 편입했다. 또 추가적으로 유니트론텍, 와이랩, 화인베스틸, 이수페타시스, 인벤티지랩, 한미반도체, LS네트워크스, 이렌시스 등 15개 종목이 포함됐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대부분 신용이 되는 종목이고 미수가 가능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증거금 100으로 변경된 이유는 미결제 위험 증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결제 위험 증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식을 살 때 이제 미수 또는 신용으로 과도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보통 이 증권사에서 주관적인 판단하에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어떤 대장격인 종목으로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로봇의 대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스몰캡 종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탁증거금 100 징수 목록에 추가가 되면 신용융자나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이나 미수가 가능했던 종목들이 증거금 100으로 변경된 큰 이유, 큰 트리거적인 이유는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로 인해서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 규모 대량으로 발생된 이제 희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타 종목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증거금 100으로 변경을 했다.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 매도가 가능하게끔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 보통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증권사에서 신용이 되지 않거나 미수가 안 되는 종목들도 상당한 그 제약 없이 미수가 가능하게끔 설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우리 개미들이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바뀌었어. 그래서 이후에 이제 증권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 키움처럼 될라 증권사들 증거금률 100% 종목이 대거 추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KB증권 85개 종목을 증거금률 100%로 높였다. 85개 종목들이 증거금이 미수가 가능하고 신용이 가능했던 종목들. 보통 증권사에서 신용이나 미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종목들은 그래도 그 몇 가지 담보가 있어요. 성장성이 좋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좋거나 아니면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거나 보통 이 세 가지의 이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빠졌냐면 재무가 너무 뭐 안정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 두 번째로는 성장성을 토대로 신용을 열어주고 미수가 가능하게끔 해주었는데 성장성만 있는 종목. 그러니까 성장성이 시장 트렌드와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올라는 갔으나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증거금 100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실적의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성장성은 좋다라고 만천하에 알려진 종목이죠. 하지만 이 시가총액 대비 2조 5,700억, 원래 3조 가까이 갔었어요. 3조 넘었었죠. 그랬는데 실적 대비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는.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보통 신용이나 미수가 가능하게끔 열어주었는데 이 주가는 과도해서 주가가 고평가라는 논란이 아니고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못 받쳐주고 있고 주가는 또 이 개미들이 또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용이나 미수로 과도한 베팅을 많이 하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섰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도 성장성은 좋고 앞으로도 이제 실제로 연구개발로 인해서 매년 적자를 냈던 종목이 이제 흑자 전환의 기조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 100으로 바뀌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증거금 100으로 바뀐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물론 성장성도 있지만 결국에 수급이거든요.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강해요. 아무리 돈을 잘 버는 회사나 아무리 실적이 좋은 회사라도 결국에 수급,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계속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이 종목은 오늘 사도 오늘 수익을 낼 수 있고 예를 들면 5분 전에 사더라도 5분 뒤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성장성 자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런데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증권사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좋았던 종목을 증거금 100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일단 트레이더들이 접근하기 힘든 종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스윙 투자나 아니면 단기 매매 투자의 대상에서도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잃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정말 빵빵하게 터져가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보통 이제 증거금 100으로 바뀐 종목은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 돌아온단 말이죠. 다시 안 돌아와요.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해요. 신용이 가능했던 종목이 신용이 안 되고 미수만 가능하게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다시 신용이 가능하게끔 종목이 잘 안 돌아와요. 보통 다음 해 결산연도가 끝나는 12월 결산이 끝나는 다음에 증권사에서 좀 임의적으로 신용을 좀 풀어주고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당장 신용이 막혔던 종목이 한 달, 두 달 뒤에 신용이 다시 열린다 이런 경우가 좀 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키움증권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버린 이 증거금 100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 차익을 노리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대상 종목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뭐 테마나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숫자가 그만큼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다. 보통 이제 부동산이 너무 과열될 때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펼칩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강화시키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막잖아요. 그리고 신규 주택이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요건을 약화시키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뭐죠? 부동산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갭 투자가 줄어들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월등하게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증권사에 나오는 지금 현상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차익을 노리는 종목의 대상을 극도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개선될 여지는 올해까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 미련을 빨리 떨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남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냐 라는 것인데요. 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키움증권에서 증거금이 100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증거금 100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에코프로가 증거금 100으로 전환이 되고 에코프로비엠도 증거금 100으로 전환이 되었죠.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 DX조차도 증거금 100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슈나 어떤 호재거리가 붙더라도 예전 같지는 않은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포스코 DX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막판에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코스피 이전을 한다라는 어떤 재료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지만 결국에 포스코 DX도 코스닥 150 공매도 대상 종목에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지금 다 공매도 대상 종목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참 형평성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은 신용이 열려있고 어떤 종목은 신용이 안 돼 있잖아요. 어떤 종목은 증거금 100이고 이 기준은 사실 우리가 왜 이 종목은 증거금 100으로 바뀌고 왜 이 종목은 증거금 100으로 안 바뀌냐라는 것이 재무적인 기준도 아니고 성장성 기반에 대한 기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것까지 파악을 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가는 이야기고 일단 이 사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가 방어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왜냐? 주가 방어는 일단 세력들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개미도 주가 방어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빠지니까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주가를 더 빼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 뭐 신용도 안 되고 증거금 100짜리에다가 미수도 안 되고 이제 유동성도 없고 이래 버리게 되면 이제 방해 요소가 없는 거예요. 일단 방해 요소가 큰 것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저가 매수세의 메리트가 상당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신용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샀을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DX나 LNF나 지금 이제 상장되어져 있는 상위 종목들이 정말 2023년도에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는 미수나 신용이 이제 잔뜩 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증거금 100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증거금 100으로 바로 바뀐다고 해서 신용이 되었던 종목,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샀던 종목이 신용으로 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25일이에요. 9월 25일 날 내가 신용으로 샀는데 지금 이게 신용으로 바뀐 지가 뭐 10월 23일 정도부터 신용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중간에 증거금 100으로 됐다. 그러면 이 종목이 한 달 뒤에 강제로 매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신용으로 신용융자 B군 또는 A군, 뭐 C군, D군으로 샀던 종목은 그 종목 기준, 연장 기준에 한해서 뭐 1회, 2회, 3회 정도 연장에 대한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신규 신용 매수나 신규 미수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유동성이 잃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용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만기일이 연장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만기 연장이 쉽게 될까? 이런 문제도 지금 이 코스닥 종목에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증거금 100으로 바뀐 종목들 중에 신용 연장이 안 되는 것도 이미 3달까지 신용을 쓸 수 있다라고 쳤을 때, 나는 이제 한 달밖에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증거금 100으로 바뀌었다. 그런 것들은 일단은 연장은 가능해. 연장은 가능한데 추가적인 신용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몰캡 종목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이제 신용과 미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등락률이 이제 막 상한가를 가고 뭐 2연상을 가고 또 거래대금이 폭발하고 이런 현상들이 보통 이제 차익을 노리는 매매 진입 물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증거금 100이야. 일단 증거금 100이면은 보통 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매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미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대상 종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갔던 과정들이 뭐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 뭐 1위 기업, 뭐 리튬 가격 상승, 이런 재료적인 측면으로, 이슈적인 측면으로 올라간 것이 이제 성장성과 연결되어서 올라간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 구간들, MSCI 편입, 공매도 척결이라는 이런 수급적인 이유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로지 수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장성을 모든 것들을 제외한 수급. 그러니까 공매도가 척결이 된다 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개미들이 계속 물량을 올라가는 그 추세마다 다 사주고, 그 사는 과정에서 신용으로 사주고 미수로 사주고 하니까 거래대금이 폭발하게 되고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쇼커버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오로지 수급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슈들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신용이 막히게 되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는 냉정한 시장의 재무적인 평가를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송 중에 있는, 그 판결을 앞두고 있는, 아직까지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긴장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 일단 증거금 10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증거금 100으로 바뀌면서 지금 일어난 현상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공매도 수량이에요. 공매도 수량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매일매일 계속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의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네, 공매도 수량이 지금 주가가 올라갔을 시기 대비해서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도 공매도를 치고 주가가 많이 올라도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증거금 100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개미 물량도 무시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개미 물량이 지금 개미 물량 중에 미수로 방어할 물량, 그 미수로 방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주가를 방어하는 척을 하면서 주가를 올릴 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 이게 미수 물량이잖아요. 따라 들어와서 시세 차익을 하고 그게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저가 메리트를 느끼고 들어오는 신규 신용 물량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가가 없는 종목에서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의 고가, 이 종목이 만들어내는 최고가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고가가 있는 물량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매도 쇼커버링을 노리고 다시 거대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물량들은 전부 매물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저항선의 역할, 매물대의 역할. 올려주면 당연히 파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의 심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을 하락 압박을 주기에 새로운 이슈가 또 생겨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수량이 지금 상당합니다. 공매도 수량이 상당한 이유가 어떤 이유였어요? 자, 9월 6일 천정부지로 주가가 올라갔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9월달, 8월달의 공매도 수량,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서 지금 올라갈 때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역시 쇼커버링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하지만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뭐 A부터 G까지 있을 때 뭐 A, B, C, D는 공매도 첫 끼를 당했지만 나머지 A, B, C, D를 넘어선 나머지 G까지의 다른 공매도 세력들은 매일매일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유동성을 잃은 종목이, 유동성으로만 올라간 종목이 유동성을 잃었다. 자, 공매도 원 타겟이죠. 공매도 타겟 1순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변수로 다가오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신용융자를 성장성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성장성뿐만 아니라 재무도 좋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이 신규 대출을 막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하락 시장을 겪었던 것과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 비례하진 않죠. 네, 비례하진 않지만 그 정책이 일어났을 때 신규 대출을 막고 대출 이율을 높이고 대출 장벽을 정말 낮춘 상태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올라갔던 부동산 시장이 대출이라는 것이 막힘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급격하게 잃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급전들, 급매들, 신용 연장이 안 됨에 있어서 나오는 실망 매물들, 패닉셀들, 그리고 이쯤 되면 내려갔지 싶었으나 매수세를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이 종목을, 이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횡보를 하는 현상들이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증거금 100으로 바뀌었는데 공매도 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은 극도로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희생양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서 정말 불합리한 상승과 불합리한 하락을 만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매도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공매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슈, 특히 2차전지 섹터가, 또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전 종목들이 이제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될 거예요. 노출이 될 거지만 특히나 최근에 2023년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2차전지가 끌어올리고 2차전지가 끌어내린 시장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증거금 100으로 바뀐 종목들 중에서 2차전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시장이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빠른 반등을 노리거나 빠른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고, 특히 2차전지 섹터는 성장성이라는 어떤 이슈나 어떤 성장하죠. 예, 이 상장 종목 중에서 성장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수급적으로 과도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증거금 100으로 전환된 사태는 앞으로 키움증권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 그러니까 증권사의 어떤 대장격인 키움이나 미래에셋이나 이런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재무가 우량한 이런 증권사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하면은 영세 중소 증권사들은 당연히 이 수순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조이는 게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증거금 100으로 변경이 되고 신규 대출이 막힌 것은 우하향에 대한 신호가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빠른 반등을 기대를 하지 말고 주식이 결국에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유동성, 이 시장의 트렌드가 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신용이 됐다가 안 된 종목들에서 공매도까지 포함된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내리는 것에, 올라간 것에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이번 이슈, 제가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성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급적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이 수급을 잃은 종목들은 정말 끝이 좋지 않아요. 성장성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바뀐 현상은 우리가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될 이슈다라는 점을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